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50에 읽는 장자입니다. 저자 김범준, 출판사 유노북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이제 치열함은 내려놓아도 좋다. 50의 근심과 괴로움을 비우는 장자의 28가지 말. 지은이 김범준. 인생에서 4번의 고시 실패, 학교와 직장 동기들과의 경쟁에 밀려 낙담의 시기를 보낸 탓인지 직장을 다니면서는 성과와 승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나 장자를 정독하고 50이 되고부터 비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속도와 명예에 얽매이거나 초조해하는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통찰을 얻게 되었다. 특히 장자가 직접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4편 속 이야기들을 읽고 어떻게 50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저는 40을 갓 넘길 즈음에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맞서려는 마음이 강할 때였지요. 돌진하는 마차를 향해 앞다리를 들고 겨뤄보려는 사마귀처럼 어리석기도 했습니다. 40쯤 장자와 처음 만났지만 아쉽게도 그때는 장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마음에서 튕겨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50이 되어 읽자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 외편 중 산목에 실린 빈 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빈 배가 와서 그의 배에 부딪힙니다. 그가 성격이 어떨지라도 화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단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피하라고 물러가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2번이라도 다시 소리칠 것이고 그것도 듣지 못하면 3번째 큰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욕설을 퍼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는 성내지 않다가 지금 성내는 것은 앞에 배는 빈 배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텅 비우고 세상을 산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나이 50이 되자 난시에 노안까지 덮쳐 가까운 곳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무릎이 편치 않고 염색하는 주기는 3달에서 2달, 1달로 짧아져 갔죠. 한 번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50견이라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몸만 고장이 난 줄 알았지만 마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했던 다짐이 근심과 걱정을 만들고 이것이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이 나이에 생긴 우울감과 불안함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먹은 솜처럼 몸은 처지고 수면도 편치가 않아 매일 밤 악전고투를 합니다. 달고 다른 영혼이 이제는 한계라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와 다른 타인과 함께해야 함에도 내가 타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은 조급해졌고 평화와 멀어졌습니다. 소유가 인생에 있어 최우선순위가 되니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이 집착 때문에 저는 제 영혼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장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자는 그 모습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50이 넘어 만난 장자는 마치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저에게 세상을 빈 배처럼 바라보라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이 먼저 빈 배가 되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일에 고통받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40에서 50까지는 인간이 성숙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소중한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무엇에든 얽매이기 바빴고 때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와 싸우느라 몸과 마음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빈 배처럼 보이지 않으면 나 자신이 빈 배가 되면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오는 해와 악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지요. 50. 그리고 그 이후의 소중한 시간은 무언가에 얽매이거나 초조해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바라며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자를 만났습니다. 철학자의 임무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정신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라는데 장자가 50이 된 우리를 위해 그 역할을 잘해주리라 믿었으니까요. 50 이후에는 규율, 논리, 부와 명예를 강요하는 가르침보다 만물의 순리를 생각하며 자연에서 소유하기를 권하는 장자의 철학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서기 위해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삶의 균형을 찾고 싶어서 치열하게 살아왔으나 정작 사랑하는 나 자신에게는 중독되지 못하고 인생을 방관하는 모습과 결별하고 싶어서 장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나보다 내가 아닌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느라 들여다보지 못했던 50을 위해 장자가 전해주는 여유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 욕심 대신 자유 50 지금까지 잘 왔다. 언제까지 이름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힐 것인가? 이름이란 실제하는 것의 손님에 불과하다.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양보하고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왕이 된다면 천하는 잘 다스려질 텐데 아직도 부족한 제가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천하를 맡아주십시오. 허유가 답했습니다. 임금께서 이미 천하를 잘 다스리고 있거늘 어찌 제가 임금을 대신하여 왕이란 이름을 가지려 한단 말입니까? 이름이란 실제하는 것에 손님에 불과할 뿐인데 어찌 이름만을 위해 임금이 되겠습니까? 이름이라는 무게에 짓눌려온 50의 여러분에게 괜찮은 스승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장자입니다. 그의 본명은 장주인데 맹자와 동시대인 기원전 300년을 전후하여 중국에서 활동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 백가가 활약하던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도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우리는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해 장자를 읽으려는 게 아닙니다. 팍팍한 50의 삶에 여유로움을 불어넣고 더 나은 어른이 되고자 장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이론을 철저히 고증하거나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자를 읽으려는 이유는 반평생 동안 돈, 명예, 지위 등 세속의 잡스러운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자신에게 중독되지 못한 스스로를 반성하기 위함입니다. 장자의 이야기는 친근하지만 그 속뜻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임금과 허유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특히 명자실지 비냐, 즉 이름이란 실제하는 것의 손님에 불과하다는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름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상가라는 장자의 말과 달리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때로는 추한 모습으로요. 명함을 꺼내도 불안함은 그대로였다. 50대가 되어서도 지위나 명함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위치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승진에 집착하느라 소중한 가족을 돌보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일 중독자라고 변명하면서 변변한 취미생활 하나 없거나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만 당장 고민을 나눌 친구 한 명도 남지 않은 현실 말입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족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스스로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인생의 절반을 남겨두고 여전히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면 삶이 헛헛하지 않나요?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져도 그 실체를 알 길이 없고 자신이 가진 지위가 전부인 사람의 모습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명함이 불안을 제거하는 도구가 아님을 냉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명함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처럼 여겨집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부를 때 앞에 전을 붙이면 맥이 빠지기도 하죠. 전 사장, 전 이사, 전 팀장까지. 쓸쓸하고 애잔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이럴 때 장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요임금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신하인 허유에게 임금의 자리를 양보하려 합니다. 당신이 신하라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장자가 예로 든 요임금과 허유의 이야기는 우리의 욕심을 산산이 조각냅니다. 허유는 오히려 벌컥 화부터 냈거든요. 어찌 제가 왕의 이름을 지녀야 한단 말입니까? 명예와 명성은 전부 실제하는 것을 손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명성이나 추구해봐야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쓰인 손님이란 말은 허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명예나 명성은 모두 헛되었다는 뜻이겠지요. 허유의 말에서 나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50이 되기까지 명함을 주고받으며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최고로 중요했기에 이름에 매달리며 허덕였지만 정작 그 명함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과 나의 지위를 심리적 안전 공간으로 삼았던 것은 아닐까요? 인맥을 위해서라고 변명해보지만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이름에 얽매여 버둥대는 신세가 아니었나 되돌아봅니다. 바빠 죽겠다고 쉬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숨 돌릴 틈 없이 일과 관계에 도취되었습니다. 소중한 나 자신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했던 모습을 돌이켜보면 아쉽기만 합니다. 이름을 내세우고 명예를 추구하는 일, 이제 조금은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미 내려놓았다면 앞으로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이름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나다워질 수 있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도 따뜻해질 수 있을 겁니다. 50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갈 두 번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름을 드러내기는 삼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제하라. 장자는 말합니다.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름은 드러내기를 삼가야 하고 목소리는 높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타인의 존경을 받는 어른에게는 내가 조금 불편해도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배려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자의식에 갇혀 지내는 대신 나와 다른 타인을 조용히 인정하고 그 다름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50이 되어서도 나이가 많고 높은 직급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이름에 집착하지 않을 때 타인으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괜찮은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저도 가장이라는 이름에 취해서 또는 큰 목소리에 취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강하게 나가면 상대방이 일단 뒤로 물러선다는 것을 생활 신조처럼 여긴 것이지요. 운 좋게도 주변 사람의 참을성 덕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 역시 이름 드러내기를 삼가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이제는 압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다짐을 50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제가 배움을 거부했던 것이니까요. 50대가 되고 나니 참된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많이 배워야 했죠. 그 과정에서 장자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50. 친구와 가족에게 외면받기 전에 과도한 자의식을 버려야 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만 버려주십시오. 대표적인 게 이름입니다. 저 역시 이름, 명예, 체면 따위를 지키겠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 몰라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쉬운 기억입니다. 물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터에서 투쟁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이 일에 전념하느라 가족 또는 친구를 20년, 30년 동안 방치했다면 그들은 급작스레 다가서려는 당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질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친구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령처럼 거리를 방황하기 싫다면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10대의 학업 경쟁, 20대의 취업 경쟁, 30대의 승진 경쟁, 40대의 자리 경쟁에서 그토록 매달려왔던 이름과 헤어질 수만 있다면 50 이후의 시간은 의미 없는 늙은이의 시간이 아닌 참된 어른의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쓸모와 책임을 내려놓을 용기. 쓸모가 없기에 고통 없이 편안하다. 당신은 큰 나무를 갖고 있어도 별다른 쓸모가 없다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드넓은 곳에 심어두고 그 곁에서 서성이고 또 한가로이 쉬다가 나무 아래에 누워 눈 붙일 생각은 왜 하지 않는지요. 그 나무는 누군가의 도끼에 찍힐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고요. 쓸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도 없습니다. 2000년대 후반 야구팀 SK 와이번스를 이끌며 SK 왕조를 이룩하고 일명 야신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입니다. 그는 야구 감독을 그만두고 나서도 자신이 이룬 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에서 자신의 팀 운영 철학을 설파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도 특강을 하러 와서 운 좋게 그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팀의 성과를 내기 위한 투혼, 경쟁에서 이기는 법, 스타 선수를 다루는 법 등의 이야기는 당시 리더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던 30대 후반인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성과 없는 리더는 아무 쓸모가 없는 리더다 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후 나의 쓸모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어느새 10여 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나의 쓸모는 50이 된 나의 쓸모와 차이가 있습니다. 쓸모의 유무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한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한 가게의 사장이라면 모두 쓸모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필요한 시기에는 자신의 가치를 갈고 닦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50이 되니 쓸모의 반대말인 무쓸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나에게도 쓸모의 끝이 온다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쓸모 없어지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때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과연 쓸모 없어졌다면서 낙심하는 태도가 옳은 걸까? 하고 말입니다. 목적 없이 산다는 것에도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들 때 희열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50이 되어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이 행운일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돈벌이로 하는 직장 생활에 진저리가 난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설 때면 관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라나요? 전자는 일 중독이고 후자는 일 혐오입니다. 어쨌든 둘 다 고통스럽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몸보다도 마음의 고통이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이제 소수만 겪는 질환이 아닙니다. 감기보다 흔한 질병이 되었고 풍토병처럼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잔혹한 날들 앞에서 비명만 지르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일상에 적용해야 합니다. 일 중독과 일 혐오를 모두 겪고 있는 저에게 장자는 일종의 비상 대피로였습니다. 세상에는 우연한 기회가 많은데 제가 장자를 접하게 된 것 역시 인생이 바뀌는 기회 중 하나였습니다. 몸은 쇠락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장자의 이야기는 저의 고민과 외로움, 슬픔과 기쁨을 나눌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죠.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이 50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만 잡다한 수다나 술 마시며 하는 한탄 이외에는 딱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이 되고부터는 나의 쓸모를 고민하게 되더군요. 책임감에 짓눌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작은 실수에도 심하게 자책하는 저를 향해 장자는 괜찮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한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와 해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쓸모를 중시했던 해자가 장자에게 이렇게 한탄합니다. 제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서 지나가는 목수마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못생기고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 버림받은 나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커다란 나무가 외롭게 느껴집니다. 만약 제가 해자의 탄식을 들었다면 당장이라도 나무를 베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장작으로라도 사용하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나무이니까요. 혈기왕성했던 20대를 거쳐 욕망 가득했던 30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과 승부를 겨루던 40대를 지나온 저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쓸모가 없는 것에 진저리를 치곤 했습니다. 쓸모 없으면 냉혹하게 버려지는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기 저 막막한 들판에 심어두고 그 곁에서 하는 일 없이 한가로이 쉬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슬슬 산책을 해도 괜찮고요. 그러다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낮잠을 자는 건 또 어떨까요? 아무 곳에나 심어 놓아도 누군가의 도끼에 찍힐 일 없고 누군가에게 해를 주지도 않는 당신의 커다란 나무가 쓸모없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자는 나무의 쓸모를 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팍팍했던 시간을 지나서 이제 50입니다.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는 말은 건조해질 대로 건조해진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듯 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가 실린 소요유의 소요란, 목적 없이 여유롭게 논의는 만족스러운 상태 혹은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소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목적 없이의 밑줄을 쳐야 합니다. 목적이 없다고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그 자체를 향유하고 즐길 때 쓸모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50이 되기까지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다다르자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소요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다면 어떨까요? 길을 잃을 일이 없을 겁니다. 새롭게 내딛는 길마다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목적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장자가 50을 향해 슬며시 권하는 인생의 조언입니다. 장자의 조언은 목적에 갇혀 과정이 생략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